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라가죠. 네, 저 스테이블 코인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그렇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한 8월쯤 불러주셨으면은 제가 그때 다 팔라고 좀 당분간 팔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때 다 팔았거든요. 저는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650만 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시 좀 살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네, 오늘 2,000불 위협받았고 지금 3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저는 다행히 잘 팔았습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제 말은 하여튼 투자에 관련된 것도 좀 책임은 없고요. 네, 지금은 왜 폭락하는 거야? 지금은 좀 조정 중인데 뭐 제가 갖고 있는 사견은 이제 금융의 거대 손들이 하락장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도권 안으로 이제 진입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빚가이들이 들어가려면 좀 낮춰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좀 불안하고 개미들도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기엔 너무 불안성도 크고 하니까 그런데 바닥은 치는 거 아닌가. 혹시 뭐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도 지금 좀 살까 생각 중입니다. 예. 살 때는 너무 이렇게 변동성 있고 프로젝트 코인 이런 것보다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시스템 인프라 코인 뭐 리플도 포함해서 그런 거에 사두시면 제가 여기서 투자 컨설팅 하러 온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사야 돼? 비트코인은 그냥 헤리티지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 보관하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잠깐 샀다 팔아서 단기 투자 말고 갖고 있으면 그냥 2,100만 개밖에 안 되는 그냥 문화유산이다 생각하지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이제 그때도 막 NFT 붐이 불고 메타버스다 막 이런 게 이제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 붐은 이제 한번 꺼졌고요. 다시 이제 마치 그 인터넷 그 닷컴 버블이 불었다가 꺼졌다가 다시 아마존, 구글들이 나타나는 지금 밑바닥에 랠리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제 말은 좀 걸러서 들으셔도 좋은데 저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 자산이나 이런 쪽은 뭐 미래일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랑 지금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수였고 지금은 이제 포스트 잡이 거의 지금 이제 스타트업 CEO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회사 뭐 이런 자산을 포함해서 저도 요번에 폭락장 때 많은 재산을 좀 제 코인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격 변동이 크긴 크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비교하면은 한 200억 자산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요 장 말고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왔으면은 제가 한 4천억 자산가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지금 다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제가 좀 관련된 것들 좀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그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 테더 실적 은행을 앞질렀다 해가지고 지금 이미 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은 넘어섰고요. 테더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제일 큰 달러 스테이블 코인 회사거든요. 발행사인데 USDT라는 코인을 발행하는 이제 회사 이름은 테더고.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지금 거의 위협하는 이익률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뭐 테더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벤투스를 산다 만다 막 이런 정도의 스타트업이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큰 테더 말고 두 번째가 USDC, 서클사에서 하는 USDC라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또 USDC는 이제 미국의 그 제네시스 법안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면서 특히 유럽에서도 이제 인증을 받고 그래가지고 시총이 지금 테더를 앞질러서 지금 뭐 거의
200조가 넘으니까 250조 원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발행했을 뿐인데 이런 실적이고 지금 뭐 JP 모간, 페이팔,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했던 뭐 모든 그런 데서도 전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유통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우리나라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또 PG사도 이제 결제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고 카드사도 그렇고 또 STO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실물 뭐 금이라든가 뭐 미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자산이 이제 디지털로 조각 내면서 이제 그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법안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도 실제로 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모르고 금을 그냥 0.00 뭐 운스처럼 그냥 사고 파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여기 보시면은 워낙 뭐 지금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두나무 업데이트 인수했죠. 그리고 토스 그다음에 뭐 페이먼트 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전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도 그 재팬 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일본 같은 전통적인 그 보수적인 나라에서도 지금 그 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그 거래,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달러화라는 견제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뭐 중국은 저는 제일 궁금한 나라 중에 하나죠. 요즘 뭐 시진핑 뭐 얘기도 많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확산이 많이 돼서 코인하면 투기, 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 1 때 너무 해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은 코인 얘기 나오면 이제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죠.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전부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주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오는 소리 제가 좀 불안한 게 은행이 일단 뭐 51%를 갖게 한다는 부분 이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야,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코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좀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거는 뭐 아시겠는데 제가 이제 매일 쓰는 게 이겁니다. 스마트폰이 과연 폰이냐? 스마트폰은 폰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녹음기도 되고 다이얼리도 되고 인터넷도 다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코인이냐? 이거는 화폐 기능만 얘기한 거고요. 화폐 기능도 있고 어떤 때는 입장권도 되고 교환권도 되고 멤버십도 되고 뭐 주식도 됐다가 또 뭐 자산도 됐다가 뭐 입장권도 되고 뭐 이런 복합 기능을 가진 디지털 코드,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돈도 안 갖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고 우리는 뭐 주민등록증도 갖고 다니고 뭐 카드도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폰만 하나 가지고 코드 갖고 결제하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뭐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핸드폰 갖다 대면 헌금 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절에 가면 그 전자 그 시주함이 있죠. 그리고 플로리다의 교회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헌금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은 특히 이제 디지털 코드에 익숙한 세대들은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것보다 디지털 이런 코인들이 훨씬 더 복합 코드거든요. 입장권도 되고 교환권도 되고 다 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 이게 왜 제도적으로 저는 점점 이렇게 가고 있냐면 뭐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지금 가상자산 정책을 쓰고 있죠. 지금 왜 트럼프가 이렇게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프리미엄을 다 토해냈습니다 지금. 근데 왜 그럴까? 저는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니어스 액트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법안으로 제도화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이제 의무가 생겼죠. 근데 테더사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테더사의 본사는 엘살바도르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규제를 받진 않아요. 근데 USDC 서클은 이제 미국 규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가 업비트를 왜 했을까? 이것도 뭐 얘기가 많지만 뭐 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아마 네이버 파이낸스가 뭐 미국 나스닥에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코인도 워낙 특히 우리나라의 그 가상자산 거래량은 거의 세계 한 3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의 거래량 하나만 워낙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거래하는 거래량만으로도 세계 5위입니다. 달러 외국인들은 아예 등록도 안 되잖아요, 업비트. 그런데 그 업비트의 거래량으로만 세계 5위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전체 중국인 중에서 부자 서열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샹뻑자오라는 캐나다에 있는 중국계 캐나다에 있는데 바이낸스가 우리나라 고팍스를 인수했습니다. 고팍스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는 원화로 코인을 사고 살 수 있는 거래소가 딱 5개 있습니다. 뭐 업비트, 또 빗썸, 뭐 코빗, 또 뭐 코인원, 그다음 마지막 5번째가 고박스예요. 우리나라 거래소 양으로 보면 1%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다들 아마 사셨을 거예요. 신한은행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은 가끔 뭐 코빗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거래량은 극소수죠. 이 고박스를 바이낸스가 인수를 해서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을 했는데 얼마를 갖고 들어오냐면 2조 원을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박스도 또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코인 프로젝트를 막 정말 사기꾼처럼 개나 소나 하던 시절을 다 갖고 이제 그 컨셉 있는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코인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게 지금 IP라는 스토리 프로젝트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지식 재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어떤 그런 한국 코인입니다. 그다음에 게임 산업에서 하는 크로스라는 코인인데 이분은 아마 김남국 국회의원께서 이거 거래하다가 걸린 위믹스라는 코인 기억나십니까? 위메이드에서 나온 위믹스는 가끔 LPGA, KLPGA 대회도 하죠. 상금을 위믹스를 주기도 하고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 위메이드에서 나와가지고 웹3 온라인 게임 회사를 차려가지고 똑같은 코인을 만들어냈는데 크로스라는 물론 처음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코인이 워낙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 코인이고요. 이쁘게 생겼죠? 드레스라는 코인입니다. 패션 쪽에. 자, 보시면은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뭐 거래 수단이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가 지금 스타트업 직원이 한 15명 되는데 어떤 직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월급을 USDT로 달라고 하는 코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USDT로 지급하면 안 되겠냐 이런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 거래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글로벌 이제 거래를 하는데 대금 결제를 제가 뭐 달러 송금하고 은행 가입 이렇게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모든 계약서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50만 USDT를 보내라 어떤 전자 지갑 주소 이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에서 거래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시즌 1에서는 진짜 구름 같은 정말 그림자를 쫓는 코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져가지고 리얼 월드 실제 세계에서 뭔가 잡히는 것이 있는 코인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되는 이 리얼 에셋.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실제로 뭐 금이나 은이나 실제 실물 자산이 있는 거. 이건 건물도 되고 배도 되고 뭐 땅도 되고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이거는 쉽습니다. 그냥 달러인데 디지털 달러예요. 그런데 하나 넣은 게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해요. 그냥 돈이 디지털로만 바뀌면 그냥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은행 가가지고 우리 실제 실물은 없어도 돈을 송금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은행에다 스위프트 코드 알려주고 계좌번호 알려주면 은행이라는 곳을 거쳐서 다 디지털로 송금 뭐 다 되잖아요. 우리 쓰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블록체인이 하나 더해지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막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들은 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엔화 스테이블, 유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 실제 화폐라고 뭐라고 되냐면 패깅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동기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가 1USDT의 그 가치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달러가 놓는 거랑 같습니다. 달러는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갖고 있으면 어떤 자산이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줄 방법, 외국,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100만 불을 갖고 있어요. 그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누구한테 100만 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불법으로 뭐 어떻게 뭐 1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10,000불씩 왔다 갔다 하던가. 책갈피에 가지고. 네, 뭐 그러든가. 책갈피에 가져가든가. 아니 뭐 은행에다가 무슨 뭐 계약서랑 이런 거 증빙서류 각종 내가지고 은행을 통해가지고 송금하는 방법밖에 없죠. 왜냐면 중간에 은행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블록체인으로는 100만 USDT를 보내는데 2초면 됩니다. 제가 보냈어, 확인해줘, 그리고 제 거래 코드 알려주고 너 전자지갑 주소에서 거래 그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 넘버 딱 주고 얘가 받았어,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도 개입을 안 합니다. 그냥 전자지갑만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다 달러가 제일 편하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 달러 그 USDT입니다. 뭐 그 스테이블 코인 랭킹을 쭉 놓으면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가지고 랭킹이 있지도 않고요. 거의 뭐 테더, 요게 USDC. 얼마 전에 이 서클 USDC 회장이 와가지고 누굴 만나고 갔냐면 삼성, 현대, SK 다 만나고 그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참 이상한 데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그냥 USD 1이에요. 1. 그래서 USD 1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갖고 지금 트럼프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보다 그 코인 가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자기가 발행해갖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면은 뭐 굳이 제가 좀 학문적으로 비유하자면 1달러하고 패깅돼 있잖아요. 뭐 엔화는 또 1엔하고 패깅돼 있고 다 패깅이 돼 있는데 패깅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네거티브하게 보셨던 루나 테라 사건 있었죠. 권도용 20몇 년 지금 받아.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1달러와 그 루나를 패깅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거는 이제 그 이머전시가 생기는 방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실제 달러를 예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100만 USDT를, 그러니까 US 달러를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려면 100만 불을 예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금하고 이제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US 달러는 항상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보장이 돼 있죠. 주로 담보를 하는 게 실제 달러하고 미국 국채.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했냐면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요. 그러니까 사채나 이런 거 다 폐기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막 하면 이제 미국 국채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담보를 가상 자산으로도 잡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미국 국채나 실제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더리움 같은 걸 담보로도 잡기로 하는데 이거는 올라가면 좋지만 또 지금처럼 꼬꾸라지면 1대1이 매칭이 안 되는 위험은 있지만 가상 자산끼리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플렉시빌리티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구분은 짓지만 지금 대부분은 이 테더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담보가 실제로 1대1로 있는지 검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동량은 뭐 거의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60%가 넘는데 진짜 거래되고 있는 양이 그만큼의 담보가 돼? 이건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USDT 테더 사고로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이제 위카라는 룰이 있어가지고 테더사는 유럽에서는 승인 안 합니다. 왜냐면 니네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USDC 서클을 공식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인정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코인 수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한 60개에서 지금
너도나도 해서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자 생존의 원리로 남겠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지금 뭐 한 150조, 뭐 170조 되다가 지금은 뭐 이거는 뭐 거의 300조 원이 넘어서는 시가총액에다가 거래 비중도 지금 7.9%에서 뭐 지금은요 그냥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 저만 해도 한 달에 바꾸는 테더 양이 뭐 거의 대부분 제가 이더리움은 안 사도 회사에서 USDT는 무조건 사요. 왜냐면 쾌가 그랬으면 돈 보냈고 저도 받으면 또 팔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저도 거의 테더를 지금 사고 팔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좀 조금 전문적이신 리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플이라는 그 이제 XRP라는 이제 약어를 쓰는 코인이 있는데 리플도 뭐냐면 외화 송금을 할 때 특화된 코인이에요. 코인은 보시면은 코인의 초보자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코인의 종류가 좀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아까 헤리티지 문화재. 그 다음에 인프라 시스템 코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즈 같은 거예요. 리눅스나 윈도우즈 같은 거. 이건 뭐냐면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코인들은 시스템 코인이에요. 왜 이더리움이 중요하냐면 이더리움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많아요. USDC도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인프라니까 또 인프라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은행이야라는 또 코인이 있어요. 은행이야라는 또 디파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무슨 뭐 유니스왑이라든가 무슨 수압 뭐 체인링크 이런 거는 우리는 뭐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야 가상자산 세계에서 뭐 이런 코인이고 리플도 화폐 기능을 강조한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손을 송금할 때 우리는 쓸 수 있는 코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코인이고요. 또 어떤 코인은 이제 제가 발행한 코인은 또 유틸리티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서 통용되는 코인, 뭐 패션 산업에서 사용되는 코인, 스포츠 산업에서 혹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각각 이제 또 유틸리티 코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리플이라는 거는 좀 달라요. 리플도 화폐 기능이 중요해요. 교환 가치를 제일 높이 치는데 리플은 은행 간 연결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잖아요, 그냥.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달러를 스테이블 XRP로 나이지리아 보내면 이게 이제 나이지리아 화폐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나이지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 송금의 대체 수단이 될 거다. 아니다. 이건 은행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XRP가 대세다. 이거는 좀 팽팽합니다. 근데 저는 XRP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할 때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래하는 나라는 다 달러가 어베이러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근데 달러가 어베이러블도 다 하지 않거나 자국 통화가 되게 불안한 나라들은 XRP로 보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디파이는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싱인데 이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 예금, 이자 지급, 뭐 돈을 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합의 모델, 투표 같은 걸 통해서 합의로 이 회사에 투자해 놓고 투자가 되죠. 그래서 디파이라는 것이 차세대, 제가 볼 때는 골드만삭스 같은 게 이제 디파이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차세대 골드만삭스가 뭐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요거는 제가 요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코인으로 다 된다. 대출, 대환, 뭐 보험, 뭐 모든 게 다 보장, 뭐 이런 거 다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저도 이 공부를 한 지가 오래돼서 뭘 남의 것만 계속 연구하고 있냐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교수 중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상장시킨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저를 많이 바라보고 있대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남부지검에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고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저는 이제 실물력이 아까 RWA 지금 요즘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코인 이런 거에서 상장을 했는데 해외 거래소 글로벌 탑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코인은 USDT랑 패깅이 돼 있어요. 아니, 패깅이 아니라 USDT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코인은 USDT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io라는 거래소에서 글로벌 한 7 정도
랭킹 7 정도 되는 거래소인데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코인을 아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아마 코인 해봤어 이런 사람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말 해본 사람 제가 5명도 안 되는 정말 직접 왜냐면 다 브로커 끼고 그냥 해달라 돈 주면 다 해주고 이런 거는 진짜 해본 게 아니고요. 막상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오묘한 세계 중국은 너무 부러운 나라가 제 입장에서 얘네들은 모든 시스템을 다 갖고 있고 돈도 다 여기서 메이크하고 이미 여러분 중국에 가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위안화 캐시 받습니까? 안 받아요. 위안화 캐시는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 돼 있는 데다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물론 시진핑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한다고 하지만 밖에 나와서 똑똑한 애들이 전부 다 코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갖고 뭘 투자도 하고 거래소도 하고 뭐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맨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배우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힘들긴 합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그러니까 패션계의 디파이, 뭐 AI 같은 거 쓰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저도 패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 그 용도로 쓸 수도 있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저한테 궁금하시면 강태진 교수님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돈 버는 방법이 계속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 토지, 자연의 산물이 다였으니까 자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매출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걷느냐가 이제 뭐 그 부자의 척도. 그게 이제 주식이라는 형태로 주로 나타났죠.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실제밖에 존재하지 않아. 실제만 보고 투자했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오면서 실제와 비전이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현대자동차보다 비쌀 이유가 없죠. 자동차 매출만 보면. 그런데 비전이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탁월한 인재가 갖고 있는 비전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세계 탑인 겁니다. 근데 가상자산으로 딱 넘어오면요. 실제보다 훨씬 더 비전에 대한 비중이 커집니다. 보이는 게 없어도 사람들은 투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위험하죠. 많으지만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이게 왜 여기에 그 몰입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시장은요. 특히 이거는 주식 시장이 열릴 때만 자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얘는 24시간 자율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방법이 하나 더 생기고 여기서 이런 방법이 우리가 주식 갖고 부자 된 사람을 뭐 투기했다고 뭐 손가락질을 합니까? 요즘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근데 마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이 코인이 뭔가 1세대에서 잘못돼가지고 좀 이미지는 안 좋지만 결국엔 제가 직접 그 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저는. 다음에 제가 여기 또 강연을 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제가 수천억 부자가 돼서 오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한가 쳤을 때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좀 한번 모르면 다가 아니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